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주말 지나가지고요. 오늘 뭐 비도 추적추적 오고 뭐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분석을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뉴스입니다. 해외 뉴스인데요. 이게 아이고 광고가 이게 쓸데없는 광고가 이렇게 내려가 있네. 자, 광고 내렸습니다. 예. 해외 뉴스고요. 홍콩 관련 뉴스입니다. 지금 환타님께서 이제 홍콩에 가 계시는데 그 시위가 아주 격렬해져서 이제 그 20대 홍콩 20대 진압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거의 그 마지막 격렬한 충돌이 지금 벌어졌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뭐 몇몇 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홍콩 문제라든지 또 중국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냉정한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홍콩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뭐 장갑차가 불타고 화염병이 날아들자 홍콩 경찰은 이제 실탄 사용을 경고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장갑차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니고요. 그냥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용 진압 차량이고 이게 군용 장갑차는 아닙니다. 군용 장갑차는 아니고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홍콩 20대 쪽에서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음양대포 그리고 그 중국산 이제 뭡니까 최루탄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됐고 경찰은 이제 그 고무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산탄총이나 또 이제 라이플을 이용해서 그 비살상용 고무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나 실탄이 장전된 이제 군용 소총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몇 발 발사했다고도 하는데 좀 그런 상황이고 시위대 쪽에서도 이제 그 보도블럭이라든지 벽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활을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이나 아무래도 보니까 활이나 지금 이제 쇠구슬, 슬링샷을 통해서 쇠구슬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쇠구슬은 어차피 진압 경찰 부대가 이제 방패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활은 살상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활을 시위대가 동원을 해가지고 시위대가 쏜 화살에 공보 담당 경찰 한 명이 이제 왼쪽 종아리를 관통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 사진도 공개가 됐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활까지 사용한다는 거는 이건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선 행위가 됩니다. 물론 경찰이 총을 쓰는데 시위대가 왜 활을 못 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일단 국가 공권력이고요. 시위대는 그냥 일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아무리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국가 공권력을 상대해서 그 살상용 무기를 쓰게 되면은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경찰 개인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법에 의해서 총을 사용하고 만약에 그 총기 사용이 잘못됐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경찰관은. 그런데 시위대는 그런 규제나 개인적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물론 그 공보 담당 경찰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위 진압을 하러 나와 있는 사람에게 활을 쏴서 맞췄다는 거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들을 쭉 보면 그래서 이제 경찰 총수가 등장해서 그 실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시위 현장 인근에 이제 인민해방군 막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군 병사가 총에 대검을 꽂은 채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이 예고되기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언론의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그 인민해방군 막사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중국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민해방군이 사용하고 있는 소총이 그 불법식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소총입니다. 기존의 AK 소총이 아니고 제가 이게 정확한 지금 제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탄창 그러니까 이제 총 자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을 때 앞에 이제 경계 근무를 하려면 이제
그 대검을 보통 꽂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저기 뭐 버킹엄 궁에 근무하는 영국의 근위대도 똑같이 앞에 대검을 꽂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거는 뭐 강경 진압, 대검을 꽂은 총으로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식의 뉘앙스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오후 10시 20분 무렵에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이 인민해방군 막사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향해 차량을 탄 채 돌진하자 시위 진압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운전자는 도주했다. 결국에는 화염병을 던지거나 활을 쏘거나 아니면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6, 7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이제 그 전공투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수준의 이제 폭력 사태로 점점 확대돼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인민해방군이 나와서 이제 도로 청소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야당 의원들은 뭐 인민해방군이 나와서 도로 청소하는 거는 그 결국에는 이제 군사 작전을 과시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위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위대는 또 일부 시위대는 염소 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이제 염소 테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쓸 거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도 터뜨릴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경찰 막사나 경찰서에 염소 폭탄이 폭발할 것이다. 즉시 홍콩 폴리에서 철수하라. 그러니까 이공대학에서 철수해라. 한바탕 대학살이 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위협을 했다고도 하고요. 또 홍콩 이공대에서 많은 숫자의 이제 화학 물질들이 탈취당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홍콩 경찰은 홍콩 이공대를 이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고, 홍콩 이공대 학장 같은 경우에는,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무사히 이공대를 떠난다면 경찰은 이제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저게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칼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어떤 주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철폐해라, 그 다음에 선거의 투표의 자유를 달라, 또는 이제 선거를 할 수 있게 자유를 달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게 정치인들이 개입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하는 형태에는 뭐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가지고 니네가 이걸 안 들어주면 우리는 계속 폭력 행위를 할 거야 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시위의 폭력성을 높이고 경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사회 자체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만에 하나 베이징 정부에서 그걸 들어주게 되면요, 홍콩만 들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북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요구가 나왔을 때 위구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조선족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걔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사회주의 시스템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국양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콩 정부 내에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떤 퍼포먼스 수준의 시위는 할지 몰라도 이렇게 폭력이 극대화된 시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모두가 다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과되고 전과자 되는 거고, 뭐 정상적인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시위대로 낙인 찍히고, 폭력 시위대로 낙인 찍혀서 결국에는 다수의 그 홍콩 중장년층들에게 소외되는 형태로 해서 이 젊은이들은 그냥 젊은 날의 치기로 뭐 이렇게 그냥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폭력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3개월, 4개월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소소하게 폭력성이 증가돼 왔어요.
시위대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경찰이 진압봉으로 그냥 다리만 때리고 그냥 밀어붙이고 방패를 밀고 이러다가 이제는 그냥 쓰러뜨리고 바로 체포하고 때리고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이러거든요. 시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산으로 이렇게 방어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엔 종이 방패 같은 거 들고 나오고 플라스틱 방패 들고 나왔다가 이제는 이제 야구 방망이에 화염병까지 던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폭력 사용이 점점 양측 다 에스컬레이드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사람한테 기름 뿌리고 불 붙이는 영상까지 나왔거든요. 자기 토론하다가 너무 친중적인 어떤 발언을 하는 친중파 사람에게 시위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위대하고 그 친중파와 자유파 이 둘 사이의 대립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류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보기관이든 뭐 정부의 기관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시위대 내에도 아주 과격파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참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격동시키기 위해서요. 결국엔 대형 참사를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수의 경찰력이 추가로 투입돼서 이제 시위는 언젠가는 진압이 되겠죠. 이 홍콩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가는 시각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중국인 유학생도 꽤 많은 편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친구들의 말은 이게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을 간에 토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서 뭐 중국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답답해하는 겁니다. 왜냐? 중국은 중국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린 사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또 천안문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또 천안문 광장에서처럼 장갑차가 들어와서 대규모 시위 진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을 1989년도인가 그 시점에서 시진핑 나이가 36이었습니다. 젊은이였어요. 지금의 대다수의 중국 지도부들이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거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천안문에서 그렇게 등소평이야 자기들 선배들이 난장판을 벌여놓은 걸 보고 나서 과연 그걸 따라하고 싶겠습니까?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은 지금까지 30년 내내 계속 인권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이 그걸 두고 물고 늘어졌죠. 물론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도 좀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무식한 중국군의 어떤 전형적인 학살행위였거든요. 그런데 30년 뒤에 지금의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수준이 그 병사들 개개인의 수준이라는 게 과연 30년 전의 중국군과 같은 수준일까요? 그 지도부가 과연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최근에 홍콩 시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지방정부, 지방경찰권의 진압을 맡기고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하진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다. 과거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천명하는 거죠. 만약 하나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경우에 외부에서의 압력은 둘째 문제고 당장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들 테고 결국에는 실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정치학을 연구하면서 그 각 국가별로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각 국가별로 독특한
정치 문화가 있고 정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국은 7, 80년대 이제 독재 국가의 시기를 겪어왔죠. 그게 경제 개발 때문에 뭐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독재 국가로서의 어떤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그것들이 물론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재자가 투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형태 투표든 간에. 그리고 대대적으로 국민적인 저항이 있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죠. 물론 뭐 이제 70년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진핑이 몇 년 전에 그 자기가 65세 넘어서도 계속 이제 마치 저기 국가 지도자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부 집권하려고 한다, 황제가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집권 이후에도 수차례 구테타 시도나 암살 시도를 겪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내부 정치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개혁이라는 게 뭐 나 말고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천년만년 하겠다고 해야 포기하고 날 따라오겠죠. 그리고 적정 시점에 개혁이 완성되면 물러나고 후계자한테 물려주게 될 겁니다. 언제 물러나느냐가 문제고 그 형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푸틴이 될 건지 아니면 메르켈이 될 건지 둘 중에 아마 하나가 되긴 할 텐데 제 예상에는 거의 70전에는 관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중국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압력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부정부패도 심하죠. 집권층의 부정부패일 수도 있고 또 집권층 경쟁자 측의 부정부패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혼란스러운 국가가 중국입니다. 사실 정상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집단 지도체제 또는 1인 지도체제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일당 독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팽배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청나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고 일부 그 속지에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전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사람이 적게 죽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떤 위법 행위나 이런 폭력적인 시위 행위에 대한 이제 경찰 진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이 총기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시위 환경에서 비추어 가지고 홍콩 경찰이 총 쓴다 이러면 이꼴 뭐 공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이제 비약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저런 형태의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 유럽 경찰이나 미국 경찰은 바로 총기 사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겠죠. 미국 경찰은 사실 저런 경우보다 더 흔하게 권총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툭하면 천안문 광장을 떠올리고 툭하면 그걸 갖다 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중국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또는 홍콩의 어떤 시위하는 홍콩 시위자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만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적어도 중국 내부의 시각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 또는 이게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됐다면 우리 내부에서 독특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됐다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홍콩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이제 비분 관계에서 자유를 위해서 참여하는 많은 어떤 시위 참여자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기 자리에서
국가의 지시든 뭐 아니면 상관의 명령이든 간에 그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많은 경찰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욕먹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좀 더 길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